네, 주목 이 기업은 오늘 테슬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. 테슬라에 대해서 사실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랐잖아요. 지난주에만 33% 올랐고 1월에만 42%인가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뭔가 시장의 기대감들 다시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보고서가 좀 나와서 오늘 정리를 해왔습니다. 자, 베렌베르크, 이게 독일 투자은행인데요. 베렌베르크의 아드리안 야노식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종전 보유해서 매수로 높였고요.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255달러에서 200달러로 거의 20%나 낮췄습니다. 근데 워낙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166.66달러로 이제 간밤에 한 6% 떨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요거 대비로 하면은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한 20%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, 그러니까 사실은 목표 주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뭐 진짜 이건 긍정적인 보고서라기보다는 좀 그 논리들을 사실은 저희가 더 지금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워낙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목표 주가를 20%를 낮춰도 추가 상승 여력이 20%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 의견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,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이 테슬라의 투자 매력은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. 목표 주가를 그냥 확 쳐도 상승 여력이 있을 만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. 지금은 가격 매력이지만 다음에 어떤 투자의 키워드는 마진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 보고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마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. 왜 마진에 대한 압박 우려가 있는데 왜 주가는 올랐고 시장에서는 왜 평가가 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이제 가격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력도 부각이 됐었겠지만 결국 성장에 대한 투자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거고 얘들이 뭔가 막 코너에 몰려서 가격 인하한 게 아니라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어떤 큰 빅피처 속에서의 하나의 전략이다. 가격 인하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테슬라는 리더십의 위치 그건 이제 확보한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격 인하를 통해서 경쟁사에게 더 큰 압력을 주는 뭐 이런 또 전략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결국 승자는 테슬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. 일단 보시면 그래 가격 인하 단기적으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올해 이익 추정치를 25%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도 낮춘 거겠죠. 하지만 결국은 이 가격 인하는 이 테슬라가 물량을 확대하겠다라는 볼륨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얘들의 어떤 볼륨 추정치 그러니까 뭐 매출이라던가 어떤 성장 추정치는 2% 상향 조정한다.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 생산량이라던가 매출액이 35%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가격 인하는 하나의 자신감이다. 얘들이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본다라는 거죠. 무조건 마진을 다 깎아먹는 전략은 아니라는 이제 판단인데 일단 그 예로 지금까지 테슬라가 이제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기가팩토리에서 계속해서 좀 생산을 해왔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프리몬트가 인건비가 좀 높고요. 또 장비들의 노후화 그리고 설계 자체가 약간 비효율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비용에 있어서 조금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것을 이제 상하이, 베를린, 오스틴 쪽으로 뭐 물량을 많이 좀 비중을 높이면서 결국은 이것으로 인한 마진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자본과 노동의 효율성 개선을 통한 마진 회복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 전기차 껍데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배터리 셀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생산 확대 계획도 있는가 봐요. 그래서 이건 역시도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그게 테슬라의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작년에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등
뭐 이런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매력은 여전해. 올 들어서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투자 매력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3월 1일 날 이제 투자자의 날 행사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를 불러놓고서는 뭐 기업 전략 소개나 이런 걸 할 텐데요. 그때가 또 하나의 단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반면에 지금 이렇게 막 마진도 괜찮아질 거고 개선될 것이고 지금은 이제 물량 확대 전략, 지금은 뭐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. 하지만 결국은 마진도 회복이 될 것이다. 라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본 평가였잖아요. 근데 JP 모건은 또 약간 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. 사실 JP 모건이 지난 25일 날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이 고객들에게 어떤 투자 노트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마진에 대한 우려를 또 계속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JP 모건 라이언 브링크먼의 또 논리를 좀 들어보시면 지금 가격 인하를 본격화한 게 1월인데 자, 4분기 실적을 돌이켜 봅시다. 4분기 때 자동차 쪽에서의 마진이 25.9%로 나왔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이게 28.4%였거든요. 그러니까 마진 악화가 본격화되는 건 1분기인데 4분기에도 이미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향후 마진 궤적이 시장의 기대만큼 못할 수도 있어. 뭔가 좀 부정적인 게 나는 예상이 돼라는 게 또 이 사람의 어떤 논리입니다. 그래서 다소 이 JP 모건 라이언 브링크먼은 목표 주가를 지금 120달러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현재 166달러니까 주가 더 빠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흥분하는 듯한 이제 바닥 찍었어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5, 26일 날 월가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쭉 보면은 확실히 월가도 좀 엇갈리고는 있기는 해요. 그죠? 근데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쪽도 상당히 좀 있고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지만 그 폭이 또 크지는 않은 하지만 투자 의견도 약간 중립적인 의견이 그래도 눈에 띄게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마진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이걸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되느냐 의견은 좀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약간 흥분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약간 좀 중립적으로 그 이하로 보는 의견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요 며칠간 나온 보고서 내용 외에 월가 전반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 44명이 테슬라에 대한 유효한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. 이 중에 매수 의견은 한 28명, 64%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196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그래도 한 18% 정도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래서 한 200달러 정도, 요 정도가 아마 한 그냥 중간적인, 그러니까 평균적인 목표 주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목표 주가에 대한 그 밴드는 매우 넓습니다. 네, 그래서 혹시 불확실성이 큰 기업인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430달러까지 보고 있고 너무너무 부정적인 데에서는 24달러. 근데 좀 현실성이 없어요. 상하다는 그죠? 그래서 이걸 좀 제하고 본다면 한 200달러 전후로 평균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테슬라 최근 주가 흐름 보면서 이게 뭔가 그동안 악재 요인들을 다 이제 저희가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됐었는데 결국 관건은 이번 가격 인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높이고 어느 정도 볼륨을 키울 수 있느냐 이것과 그에 따른 마진 압박이 실제로 심각할 것이냐 아니면 비용 효율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마진 개선이 실제로 좀 생각보다 빨리 좀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3월 1일 투자자의 날에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